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에는 돈 버는 증의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뜯겼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증여세까지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 또요.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 영상에서는 만약에 바람이 난 아빠가 내어녀한테 집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증여한 이후에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합산이 되는데 추가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되는데요. 이때 내연녀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추가의 상속세는 본처하고 자녀들이 내야 되거든요.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돈 빌려주고 돈 뜯기고 증여세까지 내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이러한 황당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지인이요.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도요. 독박을 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 인기 개그맨의 불법 도박 자금하고 불법 도박하고요.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차용 문제가 시끌벅적하죠. 자, 내용은 이렇죠. 비록 차용의 형식으로 빌려줬지만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용이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불법 도박 자금에 쓰이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요. 돌려받을 수 없는 그 돈으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불법 원인 급여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차용 형식이었지만 증여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증여세를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물론 증여세는요. 수중인, 빌려간 사람이 내야만 됩니다. 하지만 수중인이 증여세를 낼 수 없는 지경이겠죠.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요. 조세 채권 확보 측면에서 증여인도 함께 내야 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도 물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는 점점 더 커지겠죠. 부정무신고 가산세는요. 무려 40%고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연 8.03%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3년 전에 만약에 3억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여로 간주된다면요. 과연 얼마의 손해가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본세가요. 타인이다 보니까 3억 원 전체에 대해서 20%, 누진공제 1천만 원 하니까 5천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5천만 원에 40%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납부지원 가산세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연 8.04%니까 3년이라고 한다면 1,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8,205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3억 8,205만 원의 손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도박 방조죄가 있다는 것이죠. 도박범의 종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상습도박범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가할 수도 있겠죠. 도박 종범인 경우에는요, 이보다는 형량이 적거나 어쨌든지 간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국속고 손대이고 정말로 불이 나서 환장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로 도와줬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만약 도박 자금으로 쓰일 줄 몰랐다고 한다면요. 돈을 빌린 사람은 거짓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추가될 수가 있으니 이래저래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겠죠. 마치 사회단체에 어떻습니까? 복지단체에 부동산을 기부한 경우 양도세를 추가로 내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려고 돈을 빌려주는데요. 하지만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요, 증여로 인정합니다.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령 10억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나서 10억 원을 빌려줬다면요,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증여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 40%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증여건하고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게 되는데 20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6억 4천이고 기납부 증여세 2억 4천만 원 빼니까 4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그 무신고 가산세, 불법 무신고 가산세 40%인 1억 6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납부지원 가산세 3년이면 9,636만 원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본세 4억 원, 무신고 가산세 1억 6천만 원, 납부지원 가산세 토탈 6억 5,636만 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10억 원을 빌려주고 무려 65%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령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아파트 당첨됐을 때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요. 차용증을 쓰고 나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면서 입주 후 나중에 타인한테 임대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자신이 입주하고 상환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미성년자라든가 소득과 재산이 없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하는 것은요.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인정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차용이 된다면 자녀는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연 4.6%를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를 하죠.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를 자녀가 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줘야 되는데 부모님은 종합과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5%의 종합소득세 피할 수 없고요. 최대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무소득 배우자가 돈을 빌려줘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또 그 평생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극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자녀한테 2억 1,700만 원 이하로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때도요. 어떻습니까? 증여가 아닌 차용일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2억 1,700만 원 주고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더라도 부모님은요, 어떻습니까? 인정이자 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 또한 피할 수가 없으니까 2억 1,700만 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영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자녀별로요, 손자녀별로 21억 7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손자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부모님이 가수금으로 21억 7천만 원을 주고 나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세법상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빌려줘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손자녀나 자녀 법인에 총 65억 원을 빌려줘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정말 극단적으로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친손주, 외손주 모두 합쳐서 10명이라면 217억 원의 가수금을 빌려줘도요. 소득세법상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 자녀 증식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가수금을 빌려줌으로써 어떻습니까? 가수금으로부터 빚어지는 파생되는 엄청난 자산 증식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 가수금에 대한 자산 동결 효과로 엄청난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가수금으로써 상속세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요. 손자녀들은요 그 많은 돈을 법인에서 자산 운용하니까 엄청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대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요, 100년간의 효과적인 자산 운용도 하고요, 자산 증식도 하고, 법인에서 투자하니까 종소세도 피하고요, 건보료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도 피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그 엄청나게 10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 절세라고 하는 것은요,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반드시 실행한다면 100년간의 엄청난 적이 명시되어 있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절세 가능합니다.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을 확실하게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콘스탄트 김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하고요.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계좌로 5만 원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약도는요, 강남역 5번 출구에 나오시면은 2, 3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좋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불법 도박하고 거기에 차용으로 인해서 증여로 인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요. 그것은 에피소드에 불과하고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켜 왔고요. 정말로 어떠한 가렴주구를 횡행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요, 확실하게 100년, 200년 동안에 세금 우산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